캄보디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고대의 정신과 조용한 아름다움이 여전히 일상생활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땅입니다. 그늘진 거리에서 걷고 황금빛 사원을 지나칠 때 현대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오래된 규칙들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한때 여성들이 자전거를 가로막고 타는 것을 금지했던 법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품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옷, 한때 남자가 입기에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여성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지금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캄보디아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포용하는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영상에서는 헤드라인 너머로 나아가 이러한 이야기들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문화, 신념, 그리고 조용한 회복력이 만나게 됩니다. 푸놈펜의 구불구불한 골목이나 메콩 강가의 조용한 마을에 황혼이 지면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남아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장소, 특히 바, 클럽 또는 오락 장소에서 여성의 야간 근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 문제로 어두워진 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아래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보호가 자유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캄보디아의 노동법은 야간 근무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함해 최소 11시간 연속 근무로 정의합니다. 이 시간대의 임금은 낮 시간대의 임금보다 30% 더 높고 야간에 초과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이나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보살핌과 통제 사이에 미세한 경계를 걷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더 넓은 패턴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2000년 동안 여성의 야간 근무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법을 폐지했습니다. 심지어 국제노동기구도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노동 권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이를 고수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의 뿌리를 두고 현대적 가치로 끌려가는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겸손함을 지키기 위해 오토바이에 걸터 앉는 것을 금지했던 과거의 규칙과 나란히 놓이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법적 주석이 아닙니다. 안전, 문화, 자유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창입니다. 어떤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여전히 금기시되며 마을의 장로들은 해가 진 후 가족 방문조차도 권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밤은 여전히 조심스러움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는 여행자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에서 여성이 오토바이에 걸터 앉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반항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겸손을 지키기 위해 다리를 모으고 옆에 앉아야 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우아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문율은 공식적인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어 문화적 겸손과 명예를 보존하려는 조용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도로도 변화합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오토바이에 걸터 앉는 모습은 단순히 흔한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푸놈펜의 거리에서는 모토걸 투어와 같은 회사의 여성 투어, 가이드들이 두 바퀴로 도시를 가로지르며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문화를 공유합니다. 시엠립의 사원과 골목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만의 역할이었던 툭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고 자신감 있게 교통을 조정하며 손님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이동 방식을 한 번에 하나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노인 여성과 불꽃 옆에 앉아 있으면 그녀는 기억에서 구절을 읊조릴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리드미컬하며 수색이 된 이 말들은
차밥스레 또는 여성의 법칙에 속합니다. 이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시적인 안내서입니다. 그 기원은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800년대에야 기록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쳐졌으며 좋은 여성의 의미를 형성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겸손하게 걷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족에게 수치를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신성한 진리로 속삭이며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질문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차밥스레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조용히 여성을 그림자 속에 가두고 견디는 법을 가르쳤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폭력 앞에서 침묵을 정상화하고 여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2007년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전체 버전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축약된 버전이 학교에서 등장하여 감정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이러한 구절이 캄보디아의 영혼의 일부로 과거와의 시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끊어야 할 사슬입니다. 이것이 관광객들이 보기 힘든 캄보디아입니다. 단순한 사원과 쌀밭이 아니라 조상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딸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묻는 내면의 대화 중인 나라입니다. 이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전통의 고요함 속에서 미래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 오래 전이 아닌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분홍색을 입는 단순한 행위가 시선을 끌거나 심지어 법을 위반할 수도 있었던 때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분홍색은 한때 엄격히 여성의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드러움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남성의 옷장에는 자리할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성별과 정체성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전통 의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라마스카프와 흐르는 산포세서 대담하고 생동감 있는 색상이 항상 이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제, 결혼식, 의식에서 남성과 여성이 자랑스럽게 착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홍색이 특별히 지목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구시대의 남성성에 도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도시들이 세계의 문을 열면서 그 경계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푸놈펜이나 시엠립에서는 분홍색 셔츠, 파스텔 넥타이, 심지어 분홍색 운동화를 입은 젊은 남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과 없이 자신감 있게 걷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이 들어왔지만 더 깊은 변화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캄보디아는 색상이 힘을 정의하지 않으며 전통이 항상 제약을 의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며 거리는 자기 표현을 위한 런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새로운 질문도 초대합니다. 남성을 위한 분홍색 금지에서 여성의 노출이 심한 의상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면서 존엄성과 문화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쉽지 않지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 반성하는 동안 작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여정을 즐기셨다면 그 종모양 아이콘을 눌러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가 숨겨진 문화의 구석을 계속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캄보디아에서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옷을 입는가는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표시입니다. 특히 사원과 파고다 근처에서는 고대의 돌들이 수세기 전의 기도를 속삭이는 곳에서 기대는 분명합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법은 없지만 문화적인 메시지는 깊이 느껴집니다. 피부가 드러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2020년 캄보디아 정부는 지나치게 도발적으로 여겨지는 의상을 제한하는 공공질서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존엄성과 사회적 조화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안은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옷차림이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정부가 단추 길이가 아니라 괴롭힘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연말 현재 이 법은 여전히 제한 단계에 있지만 관습은 여전히 강합니다.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 장소에서는 겸손하게 옷을 입습니다.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성한 공간에 존경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자기 표현이 중요하지만 조상과 영적 전통에 대한 존중이 결코 위에 있지 않은 문화를 이해하라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겸손과 자유가 나란히 걸을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즐기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걸음씩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규칙은 조용할 수 있지만 그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외부인들이 종종 간과하는 규칙 중 하나는 정부 사무실 내에서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신뢰가 깊은 의미를 지닌 땅에서 결정이 국민을 위해 내려지는 곳에 술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실제로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는 직원은 경고, 정직 또는 심지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메시지로 공공 서비스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캄보디아의 입장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즉 진정한 존엄성은 항상 소리쳐지지 않으며 조용한 장소에서 보여지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캄보디아에는 조용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는 듣는 것보다 느끼는 것입니다. 새벽에 어떤 사원에 들어가면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플랫폼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승려, 때때로 접힌 다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신성한 공간입니다. 캄보디아 문화에서 일반인이 승려의 자리에 앉는 것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역할이 아닌 역할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승려 가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앉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다리는 옆으로 접거나 뒤로 숨기고 발은 결코 앞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발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려보다 낮게 앉아야 합니다. 몸을 낮추는 것은 그의 영혼과 당신의 영혼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승려들은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도덕적 안내자이며 내면의 규율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종종 세상이 느림을 잇는 가운데 이러한 조용한 관습은 진정한 존중은 시끄럽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깊이 인간적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에서 어떤 조용한 존중의 신호가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캄보디아의 심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오토바이가 잠자리처럼 윙윙거리며 교통이 살아있는 강처럼 흐르는 곳에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법은 분명합니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핸즈프리가 아닌 한 2015년도로 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6항은 이를 분명히 명시합니다. 운전 중에는 손에 들고 있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적발된다면 경차 운전자는 약 $30의 벌금을 부과받고 중형차 운전자는 최대 $56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2020년 5월에 인상되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의 도로, 안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왜 이렇게 긴급할까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사고 확률이 4배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위험이 23배로 증가합니다. 캄보디아의 도로는 외부인에게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섬세한 질서가 존재하며 당신이 그 질서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칙을 더 엄격하게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교육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도로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간단한 사진 한 장이 예상치 못한 무게를 지닐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종종 왕궁 앞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거나 국회의사당에 황금빛 광채를 담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군사기지, 경찰서, 특정 부처와 같은 보안과 관련된 정부 건물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갈등의 역사와 국가 주권을 보호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체포, 기소,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이드와 표지판은 종종 특정 지역에서 카메라를 치우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안 요원이 예고 없이 개입할 수 있으며 얼굴과 존중이 중요한 문화에서 대립은 빠르게 격화될 수 있습니다. 법을 넘어 사원, 신전, 역사적 장소는 또한 당신의 렌즈가 아닌 온전한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당신에게 가까이에서 바라보기를 초대하지만 또한 지혜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신비와 기억, 그리고 조용한 자존심의 땅입니다. 때로는 가장 존중하는 사진이 찍지 않기로 선택한 사진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주사위를 굴리거나 바퀴를 돌리는 것은 특히 지역 주민에게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1996년 이후 캄보디아 법은 시민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독, 부채, 사회적 붕괴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입니다. 정부 관료조차도 이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국경 근처의 도시에서는 국제 손님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화려한 카지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운영되며 매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는 시민을 보호하면서도 외부 수익을 열어주는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테이블은 열려 있지만 당신이 단지 지나가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땅에 대한 충성심은 단순한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헌법과 공무원 공통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캄보디아 국적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장관부터 사무원까지 모든 공무원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 이는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의 문제입니다. 이 규칙은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과 민감한 국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그 과거와 미래에 깊이 뿌리내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손에 남아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캄보디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지역 당국과 함께 자문가, 컨설턴트, 기술 전문가로서 일하며 이러한 역할은 종종 NGO, UN-기구 또는 양자 파트너십을 통해 조정됩니다. 그들은 지식을 공유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직접적인 권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실제하지만 항상 주권을 존중합니다. 캄보디아에게 이는 협력과 통제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인 통찰을 열어주면서도 거버넌스의 핵심은 확고히 지역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귀중한 세계의 지혜를 닫아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새해만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4월 중순이 되면 공기는 자스민 향기로 가득 차고 드럼 소리가 마을길을 메아리치며
웃음소리가 집과 사원에서 새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는 기쁨과 재생의 시간으로 가족들이 모이고 어른들이 존경받으며 물은 단순한 물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물은 손과 어깨에 부드럽게 뿌려져 축복을 의미하며 과거의 부드러운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드러운 의식이 진화했습니다. 푸놈펜과 시엠립의 거리들은 놀이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밝은 물총을 들고 이웃을 즐거운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한 영국 관광객이 물싸움에서 부상을 당한 후 훈센 총리는 축제 기간 동안 물총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대중에게 혼란이 아닌 평온으로 낯선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닌 조상을 존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의 당국은 물싸움을 완전히 금지하고 전통 게임을 장려했습니다. 학교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물총과 파우더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하며 이를 무질서한 것이라고 부르며 진정한 크메르 전통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조용한 뿌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보스 앙쿤을 하고 로밤 트레이를 추며 힘이 아닌 배려로 물을 제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금지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환영하며 존엄성을 회복하고 해를 예방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순수한 것이 빼앗겼다고 느끼며 현대의 기쁨이 너무 일찍 침묵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두 감정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통의 심장을 듣기 위해 소음을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쁨은 시간과 함께 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기원을 고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앙코르 와트의 석탑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정글에서 생명이 윙윙거리는 가운데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수년 동안 이곳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논란이 된 광경 중 하나는 관광객들을 태운 코끼리들이 고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캄보디아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에서 코끼리 타기를 종료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 보물을 지키는 압사라 당국은 2020년 초까지 더 이상 코끼리가 관광객을 앙코르의 땅을 가로질러 태우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과로로 쓰러져 죽은 코끼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대중의 감정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귀 기울였습니다. 코끼리들은 보스톰 공동체 숲으로 옮겨져 이제 더 많은 자유와 그늘, 휴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리적 관광을 향한 한 걸음이자 이 멸종 위기 동물들을 공연자가 아닌 야생의 상징으로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존론자들은 이를 이정표로 보았고 지역 사업자들은 수입 손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캄보디아는 연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 속에서 세계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문화, 자연, 양심이 만나는 이야기에 끌린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캄보디아의 해안선, 케부와 시아누크빌의 부드러운 파도가 모래를 어루만지는 곳에서 이 해변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용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해변가의 상점들은 해안의 색깔과 맛, 지역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혼잡도도 증가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에게 평화로운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캄보디아는 엄격한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해변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료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기업과 환경 보호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비전의 일부입니다.
캡에서는 2020년부터 해변 상점들이 국제관광 기준에 맞게 정리되고 재구성되었습니다. 시아누쿠빌에서는 2019년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전 계획된 구역에 40개 이상의 상점이 세워져 구조를 제공하면서도 개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균형입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상점들은 쓰레기, 안전 문제, 과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과 여행자의 탈출감에 위협이 됩니다. 허가를 시행함으로써 캄보디아는 상인들이 해변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세금 및 공동의 관리 의식을 통해 그 보호에도 기여하도록 보장합니다. 결국 천국은 즐기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니까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누군가의 손에 작은 팁을 주는 것은 친절한 제스처이자 무언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정부 사무실에서는 그 단순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통과된 반부패법에 따르면 어떤 공무원도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팁, 선물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33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서비스는 기대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캄보디아는 편해로부터 오는 조용한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팁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정성과 특권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팁을 금지함으로써 캄보디아는 강력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단지 관대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부패, 유닛은 면밀히 감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정직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부정행위라도 신고하도록 권장되며 투명성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문화를 강화합니다. 카페와 호텔에서는 팁이 환영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벽 안에서는 청렴함이 우선시됩니다. 신뢰를 재건하고 조용한 힘에 뿌리를 둔 나라에서 이 법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존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화는 감사와 공정함을 어떻게 접근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탐구하면서 함께해 주세요. 캄보디아의 책가게를 돌아다니면 앙코르의 웅장함, 불교 가르침, 민속 이야기, 심지어 사랑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질문하는 책들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정부나 왕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출판하는 것이 단순히 권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법과 2018년의 왕실 모독법은 왕실 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범죄로 만들며 존중과 억압 사이에 미세한 경계를 만듭니다. 이러한 법들은 나라의 미디어 환경을 재편성했습니다. 2017년 독립 저널리즘에 등대었던 캄보디아 데일리는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폐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적 동기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뉴스룸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신문, 라디오 방송국 작가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체포, 벌금 또는 더 나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검열의 문화를 낳았습니다. 서점들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반대의 목소리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것도 피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기후가 대중의 이해를 좁히고 중요한 논의를 침묵시키며 반영할 공간을 제거한다고 경고합니다. 여행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캄보디아는 역사와 전통이 풍부한 나라지만 표현의 영역에서는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날들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시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2002 5월 14일은 그런 날 중 하나입니다. 이는 노로돔 시아몬이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깊은 국가적 자부심과 조용한 경의를 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푸놈펜의 중심부에서 거리는 축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퍼레이드, 공연, 그리고 의식이 대로를 점령하며
수천 명이 왕궁과 같은 랜드마크 근처에 모입니다. 이날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법은 없지만 현장의 현실은 다릅니다. 도로는 종종 폐쇄되거나 제한되며 자동차와 버스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장벽이 세워지고 도시의 흐름이 축제를 수용하기 위해 바뀝니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우회나 예상치 못한 정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외출하기 전에 지역 뉴스와 공지를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동해야 한다면 측면 도로나 지정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항상 교통경찰의 안내를 따르세요. 무엇보다도 주의 깊게 행동하세요. 이날의 분위기는 왕실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공유된 공간과 국가의 통합에 대한 존경입니다. 축제 속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것은 의도치 않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 5월 14일에는 아마도 가장 좋은 이동 방법은 바퀴가 아닌 존재감으로 천천히 걸으며 군중에 동참하고 모든 캄보디아인에게 속한 전통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분주한 도시들, 황금빛 첨탑이 붐비는 시장과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툭툭 소음 속에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부재입니다. 이는 국가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푸놈펜과 시엠립과 같은 지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단념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서 거리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려는 더 넓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때때로 당국은 공공질서 작전을 실시하여 노숙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당이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지정된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전과 이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깔끔한 상점과 잘 조명된 도로 뒤에는 조용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이동이 종종 적절한 지원이나 장기적인 해결책 없이 이루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일부 개인은 안정적인 경로 없이 구금되거나 이동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작전은 생명줄이 아니라 순환의 일환입니다. 정책 지지자들은 이것이 위생을 개선하고 범죄를 줄이며 캄보디아의 매력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더 깊은 연민과 투자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의 많은 장소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의 인도는 단순한 교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성장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멈춰서 볼 수 있는 이들에게는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질서가 연민보다 먼저 와야 할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함께 걸어야 할까요? 캄보디아에서 인도는 단순한 도로의 일부가 아니라 삶이 천천히 일어나는 공유 공간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노인들, 플라스틱 공으로 노는 아이들, 그리고 구름이 카트에서 시원한 커피를 제공하는 상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파티를 열 생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도는 보행자, 녹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입니다. 공식적인 허가 없이 생일, 동네 잔치, 비즈니스 런칭과 같은 개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도시의 관점에서는 방해가 됩니다. 특히 푸놈펜에서는 시 당국이 증가하는 개인 사용으로부터 인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지가 발송되고 벌금이 부과되며 때때로 텐트나 테이블이 예고 없이 치워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 접근성, 그리고 공공질서의 보존입니다. 당국은 이것이 기쁨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기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시 생활을 더 살기 좋고 덜 혼란스럽고 더 균형 잡힌 곳으로 만들기 위한 더 넓은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러한 규칙이 캄보디아의 공동체, 정신의 활력을 둔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열린 공간에서 모이는 것이 문화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변화에 환영하며 더 깨끗한 보행로와 차분한 동네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제와 규제, 전통과 현대 질서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서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상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중심부, 전통이 깊고 세기의 신앙으로 우뚝 선 사원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도 조용한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은 아직 캄보디아 법 아래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이 문제의 기초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여전히 결혼을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결혼 및 가족법은 그 관점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에게 일정한 인정을 제공하기 위해 캄보디아는 가족관계 선언이라는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결혼에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커플들이 함께하는 삶의 일부를 공식화할 수 있게 해주며 공동의 책임과 상호 인정을 통해 가시성을 향한 상징적인 한 걸음입니다. 2021년까지 이 등록제는 조용히 20개 주에 68개 커뮤니티에 도달했으며 26쌍의 커플이 유명세나 항의가 아닌 사랑을 위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캄보디아 왕실의 목소리입니다. 노로돔 시아모니 왕과 그의 구 아버지 노로돔 시아누크 왕 모두 동성 결혼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드물고 강력한 입장입니다. 2023년에는 정부가 미래의 법적 인정을 암시하기도 하여 여전히 주변에서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제공했습니다. 조화와 조용한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진보가 소음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에 뿌리 내린 나라가 새로운 사랑의 표현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캄보디아의 영혼을 여는데 계속 도움이 된다면 구독해 주세요. 함께 탐험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